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학교생활 TMI 첫 시간 신규 선생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10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 8일부터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2차 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는 후련한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10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10가지는 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일단 추려봤고요. 학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 지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이 어떤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성별을 비하한다든지 또는 특정 업무를 비하한다든지 그런 점은 전혀 없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 선생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할 팁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임용시험을 보시기 전에 원서 접수를 하면서 정말 100만 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정말 잠 못 자면서 서울 쓸까 경기도 쓸까 인천 쓸까 강원도 쓸까 충남 쓸까 충북 쓸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지역의 학교 분위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 지역이 작년에는 경쟁률이 어땠네 올해는 어떻네 그러니까 몰리겠네 안 몰리겠네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역을 선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가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근데 임용 합격자 발표를 받고 나면은 이제 곧 인사 발표를 합니다. 인사 발표는 여러분이 시교육청 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는 신규 교사로 합격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선생님들을 발령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서울만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이 20개가 넘어가고 어디가 일하기가 편하다더라 어디가 일하기가 어렵다더라 여기는 분위기가 이렇다더라 저기는 분위기가 이렇다더라 하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이 들은 내용을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고 가셔야지 이거를 나는 어느 교육청 갔으면 좋겠다 어느 교육지원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굉장히 나중에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원하는 교육지원청을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못 갈 확률이 0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정기 인사라는 것이 있는데 정기 인사에서는 우선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먼저 발령을 냅니다. 발령을 내고 타 광역시나 타 도지역에서 전입을 해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을 2차로 발령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자리에다가 신규 선생님들을 발령을 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학교들 또는 좋은 학군 이런 데는 여러분이 기대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속이 차라리 편해요. 그래서 3월 1일자 발령 같은 경우는 기대는 하지 마시라. 기대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건 직접 봤던 케이스인데 경기도를 봤던 선생님이에요. 경기도를 보셨던 선생님인데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임용 거의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 선생님 발령 어디로 나요? 연천, 전곡 이런 데로 납니다. 그러면 연천, 전곡, 휴전선 밑이에요. 군부대가 엄청난 많은 그런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학교에 발령을 났을 때 자괴감부터 들어요. 내가 원했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은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런 시골 깡촌에서 썩어야 되나? 곧다는 생각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런 상태로 학교를 가게 되면 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없게 되면은 내가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용 다시 봐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몇 년만 여기서 꾹 버티고 다시 내가 서울 근처로 가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한테도 안 좋고 아이들한테도 안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학교한테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무조건 드리는 말씀은 교육지원청 기대하지 마세요. 교육지원청 안에서도 선호하시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선호하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역시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나는 이 지역에 발령이 났으니까 나는 이 지역에 여기 신도시에 있는 요 좋은 학교로 가겠다. 갈 수도 있겠다.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기대 안 하시고 학교를 가시는 게 훨씬 더 마음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꿀팁은요. 자, 발령이 나시면 바로 학교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자, 전화를 하는 방법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땡땡 초등학교에 발령이 났다고 해봅시다. 학교 대표 전화번호가 학교 홈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학교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세요. 교무실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저 이번에 땡땡 초등학교에 신규 교사 발령받은 누구누구입니다. 학교 인사드리러 가고 싶은데 언제쯤 가면 좋을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교감선생님께 연결을 해주세요. 또는 교감선생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교감선생님이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십니다. 또는 언제 다시 연락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날짜 잡으시고 시간까지 약속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꼭 가야 되냐? 당연히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얘기할 게 이제 요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무실 위치는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무실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그냥 가서 무작정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려드리고요. 뭐 주스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거 좀 사가지고 가시는 신규 선생님들 계신데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빈손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빈손으로 가셔도 괜찮으니까 그 대신에 펜은 하나 들고 가세요. 여러분이 업무 분장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릴 팁이 나오죠. 업무 분장, 학년 분장 비워서 희망서 제출하세요. 3월 1일자 기준입니다, 여러분. 중간 발령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빈자리 들어가는 거야. 가시면 이제 신상명세서를 선생님 써요. 뭐 이름, 한자 이름, 뭐 주민번호, 주소, 교육가족, 비상연락망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업무 분장이랑 학년 희망을 적게 돼 있어요. 내가 올해 하고 싶은 업무가 뭔지, 그다음 올해 나는 몇 학년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는 란이 있는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그냥 빈칸으로 내세요. 빈칸으로 내기 뭐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쓰세요. 6학년, 1학년 뭐 기피 학년이고 뭐 3, 4학년이 인기 학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상대로 먼저 인사 절차를 하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학년들, 선생님들께서 좀 가고자 하시는 학년들, 이런 학년들은 이미 다 차 있어요. 여러분이 갈 자리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자마자 뭐 4학년, 3학년 일지망에 썼단 말이야. 그럼 이 교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신규 자세가 이게 안 돼 있네, 뭐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런 게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선배들이 볼 때도 좀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공란으로 좀 비워두고 제출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업무 분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생님들께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간제 경력이 좀 있어. 그리고 내가 뭐 전에 뭐 다른 타시도 지역에서 했어. 그래서 내가 업무에 대해서 좀 잘 알아. 그렇다고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업무 분장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그냥 공란으로 그냥 주시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 받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년이랑 업무를 한 번 기피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교직을 하면서 계속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학년이랑 업무 분장은 기대하지도 마시고 그냥 빈칸으로 내시면 오히려 더 좋은 첫인상을 남겨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신규 교사가 정말 젊음의 열정과 패기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너무 책임감 없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단 말이야. 선생님들 꼭 요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회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3월 1일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월 1일자 발령 나시는 선생님들은 학교 교육 과정이 3월 2일부터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월 2일 날 전체 환영회식이라는 걸 해요. 신규 선생님 뿐만 아니라 새로 전입 오신 선생님들까지 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모이는 회식을 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내가 술을 안 먹어. 예를 들어서. 저는 좋아요. 자, 술을 안 먹어. 그러면 나 술도 안 먹는데 꼭 회식 가야 되나? 나 직장 생활에서 막 회식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꼭 가야 되나?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이거는 생각을 할 게 아니야. 왜냐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학교 교직원분들이 모이는 자리란 말이야. 근데 내가 술을 안 먹는다고? 또는 뭐 일정이 있다고? 이거 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일 날 하는 환영회식은 무조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환영회식을 가더라도 내가 술을 안 먹잖아요. 술 안 먹어도 돼요.
요즘 학교에서 술 강요하고 이런 분위기 없어요. 술을 못 드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 선생 한 잔에 환영해요 이러면은 아 부장님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저는 물이나 사이다로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 그냥 가셔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그냥 선생님들 분위기도 좀 보시고 대화도 좀 하시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 환영회식은 꼭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영회식을 하고 나서 학년회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부서회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회식, 부서회식도 첫 회식만큼은 좀 되도록이면 빠지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빠지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술 안 드셔도 괜찮아요. 요즘은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술 먹으러 잘 안 가요. 술 먹으러 잘 안 가고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커피 한잔하고 이런 식으로도 회식이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회식이라 그래서 다 술 먹고 막 고주망태되고 여러분 교대 때 막 기어다니고 요거 생각하면 안 돼. 기분 좋게 회식 가셔서 즐겁게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랑 더 친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레포 형성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회식은 꼭 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로 가시면 개인 업무를 받으실 거예요. 행정 업무, 뭐 예를 들어서 조 선생은 뭐 A 업무해, B 업무해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배당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떻게 작년에 흘러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K-에듀파인 들어가시면 문서 등록 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접수한 공문, 그다음에 생산한 공문 이런 것들을 쫙 목록화해서 모아놓은 문서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서함에 들어가셔가지고 전임자 선생님 이름을 치세요.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키워드 있죠.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학교다. 그럼 방과후 학교를 쫙 쳐. 그러면은 방과후 학교 업무에 관련된 공문들이 쫙 나와요. 그럼 그거를 3월 1일부터 또는 2월 달부터, 저는 2월 달부터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2월 달부터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작년도 거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 선생님들이 업무를 하실 때 조금 약간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는 이런 업무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또는 이 시기에는 이런 행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문서 등록 대장 이런 거 좀 보시는 거 좀 습관 들이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요거는 진짜 좀 중요해요. 뭐냐면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본인이 신규 교사인 걸 티내지 마세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젊은 선생님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이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선생님이 신규다 그러면은 바로 색안경 끼고 들어가요. 학생들은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학부모님들은 그게 달라요. 그럼 선생님 뭐 학생들한테는 제가 신규인 거 얘기해도 되나요? 학생들한테도 되도록이면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이 집에 가서 다 얘기를 합니다. 엄마, 우리 오늘 선생님 새로 왔는데 이 선생님 신규 교사래, 신입이래, 병아리 선생님이래, 집에다가 얘기를 해요. 그럼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규 선생님이니까 정말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를 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2번째는 신규 교사가 제대로 이거 학교 선생님 이거 노릇하겠어? 애들 제대로 가르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자, 신규 교사라는 걸 티를 안 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신규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나이 공개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나이를 공개하기 시작하시면 그거에 비롯되는 여러 가지 구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나이는 되도록이면 공개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00살이라고 하세요. 그냥 아이들한테. 알겠죠? 자, 그거 좀 중요하고요. 7번째 팁입니다. 7번째 내용은 약간 여자 선생님들보다는 약간 남자 선생님들한테 좀 해당 사항이 있을 만한 얘기인데, 학생 스킨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남자 교사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제 반경 50cm 내로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제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저도 여학생들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아주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스킨십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자 선생님이 하는 학생들에 대한 스킨십은 사랑으로 학부모님들이 좀 봐주십니다. 그런 거는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하는 스킨십은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경계선이. 그래서 스킨십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스킨십은 약간 좀 성적으로 좀
그렇게 삐뚤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되도록이면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의 스킨십은 되도록 자제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뭐라 그러시냐면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아예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보이면 특히 막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보면 선생님 하면서 막 뛰어와요. 그러면서 막 안긴단 말이야. 근데 안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때 어떻게 하면 안아주시는 행동 자체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 손을 이렇게 들으라 그래. 너무 웃기지. 어쩌다가 교직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전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은 손은 대지 않지만 되도록이면 남학생들하고의 신체적 접촉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8번째. 벌써 8번째 왔어. 자, 8번째는 꼭 알아둬야 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둬야 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유지보수 담당 선생님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유지보수 담당이 뭐냐면 학교에 있는 전산 장비들이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뭐 고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쓰시는 교육 정보화 기기들,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 학교 TV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생님들이랑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안 돼. 빨리 조치를 받고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생님들한테 또 연락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좀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선생님들한테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이거는 노매너입니다, 여러분. 노매너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남기세요. 차라리 수업 중 죄송합니다.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어떻게 안 됩니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치 방법을 알려주시던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수업이 끝나고 전화를 드리던지 아니면 수업 시간 중이라면 정말 너무 급하다면 메신저로 여러분이 좀 문제사항을 보내주시면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유지보수 선생님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이스 담당 선생님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출결 관리라든지 학생 성적 관리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 또는 스포츠 클럽 보건 사항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게 바로 그 나이스 시스템인데 이 나이스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한 분씩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은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나이스 프로그램 자체도 솔직히 말씀은 조금 복잡해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거를 항상 다루시는 선생님들이 아니시라면 할 때마다 헷갈려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메뉴에 관한 것들 또 입력해야 되는 사항들 굉장히 많은데 하다 보면 계속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스 담당 선생님은 좀 알아두시고 좀 모르는 게 있을 때 그때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이 좀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업무 부서의 업무 부장님이랑은 잘 지내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과학정보 부장이에요. 학교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궁금증들이 생겨요. 이거는 선후배를 떠나서 맡으신 업무를 처음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 업무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든지 그 다음에 잔잔바리 자질구레한 것들 많이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장님들은 그래도 발벗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거나 그런 거 있을 때는 업무부장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럼 업무부장님만큼 또 중요한 분이 누구겠어? 학년부장님도 중요하겠죠.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년 운영, 학급 운영을 할 때 모르시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좀 궁금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학년부장님께 여쭤보세요. 학년부장님은 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교무실에 계시는 교무실무사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교무실무사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구구절절히 나열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랑 친하시면 정말 좋다. 요거는 제가 좀 꿀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무실무사 선생님들과는 좀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행정실에 계시는 지출 담당 주무관님과는 또 친해지셔야 됩니다.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돈을 써야 되는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꿀팁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9번째입니다. 자, 9번째는 야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도 신규 발령 받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말 업무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신규 때는 정말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 정말 많았어요. 학교는 너무 작은데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했던 것들이 도움이 돼가지고 지금은 무슨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처음 해보는 일이라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물어보고 하면서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뭐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고작 뭐 이 업무 하나 못하겠어?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더라고요. 좀 학교 생활에 자신감이 좀 생겨요. 야근하는 거, 그러니까 업무가 많으니까 당연히 야근을 하겠죠. 야근하는 걸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10번째입니다. 정말 좀 TMI가 될 수도 있는데 요즘 교권이 많이 추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건, 사고도 많고요. 법정까지 가시게 되는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좀 있어요. 선생님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선생님 보험이 있습니다. KB 손해보험이라든지 뭐 동부아지라든지 뭐 더K 손해보험 이런 데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좀 공경에 처했을 때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험료 굉장히 싸요. 좀 비싸더라도 1년에 몇만 원이 안 돼요. 그런 보험들은 좀 하나 정도는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은 사고 안 날 거야. 그거 몰라요. 여러분이 해마다 어떤 아이들을 맡게 될지 모르고 어떤 학부모님들을 보게 될지 모르고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앞길이 항상 꽃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꽃길이면 정말 좋겠지만 꽃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셔서 좀 비상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좀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환단체 하나 정도는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가입을 하시는 교환단체들을 보면 이제 한국교총이 있고 두 번째가 전교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진 않을 건데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뭐 요것도 역시 가입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는 게 선생님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필수는 아니라는 거, 권장을 해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10가지 신규 선생님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은 팁들을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 앞길에 꽃길만 있는 교직 생활이 되시기를 옆반남교사 조선생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합격 기원하면서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옆반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